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언제쯤 매수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는 자세와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아라. 즉 이런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아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를 하시는 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고가에 매수해서 이런 저가에 매도하는 악수를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나서 그래프를 보면 왜 저기서 사서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매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런 바닥권에 매도를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한 주식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내용도 찾아보고 자료도 취합한 다음에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인식을 할 때는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 이 정도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경제신문에서도 나오지 않고 주변 지인들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경제신문에서도 다루고 주변 지인이 추천도 하고 너도 나도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꼭지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겠죠. 아, 이 회사는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매출액도 많이 나오는데 왜 자꾸 빠지는 거야 하면서 조금만 지나면 조정 거치고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은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물론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종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역배열이고, 이 당시에는 회사가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우리가 이 종목이 좋다는 것을 인지를 할 때는 8분응선 이상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이 좋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심리예요, 심리. 사람의 심리.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일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조금 오르다 보면 이제서야 경제신문에서도 다루고 주변 지인이 이 종목 좋다고 추천도 하고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이제서야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액도 잘 나오니까 성장성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8분응선이 지났을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8분응선이 올랐을 때 들어가니까 해당 종목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빠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리상 눈으로 직접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종목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만큼 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다시 조정 거치고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해당 종목이 턴어라운드 데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서야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고 이렇게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미 꼭지점 혹은 8분응선을 넘었을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워렌 버핏 이 형님께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항공주를 왕창 샀다고 하잖아요. 평균 매수 가격이 46.4달러예요. 46.4달러. 근데 지금 해당 종목이 21.35달러로 거의 50% 이상 폭락을 하였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워렌 버핏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델타 항공을 사서 이렇게 50% 폭락을 맞으면 아마 욕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 시기에 누가 항공주를 매수를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내다보고 해당 업종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 시국에 이렇게 큰 금액을 통해서 항공주를 매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항공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각 나라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의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는 나라는 지금 없단 말이죠.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년 뒤에도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고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다닐까요?
저는 이 생각과 반대라는 의견이거든요.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지금 해당 종목이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매출액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 회사가 지금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점에 초점을 두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업황이 안 좋고 사정이 안 좋더라도 3년 뒤, 5년 뒤 이때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개선할 요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대담함과 용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주변 지인 혹은 경제신문 이런 데서 쏟아지는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좋은 기사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8분응선 넘는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상승을 하더라도 큰 이익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주식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2008년도 당시에 주가 하락에 완충제 역할을 많이 하였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주가 더 떨어질 거야. 1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야. 물론 저도 동의를 해요. 08년도 당시는 단순히 세계 경제 위기였고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직접적인 비교는 달라요.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1560포인트이지만 10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바닥을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 박스권에서 주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져서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박스권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해당 종목과 같이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이처럼 우리가 이런 8분응선 이상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큰 시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식은 정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가 많다고 하면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식으로서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해당 종목을 정말 많이 알고 분석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이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뒤, 5년 뒤 이때의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처럼 제가 워렌 버핏의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히 3년 뒤, 5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도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이 되고 설날 추석 되면 인천공항의 이용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기사들이 분명히 그때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제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최소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매수를 해 나가셔야지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매수를 했다던가 그냥 짧은 단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매수를 했다던가 어느 정도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셨다면 주가가 10%, 20%만 떨어져도 견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아마 눈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지났을 때 이 산업이 지금과 다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대이지만 물론 1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유 자금을 통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다시 코스피가 2000포인트로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바닥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평균 주가보다 하락이 나와 있을 때 오히려 저가에 매수를 해서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었을 때 매도를 한다. 혹은 지금은 업황이 어렵지만 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때 주식을 매도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며칠 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 조금씩 기회를 볼 때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미친놈처럼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3년 뒤, 5년 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뒤, 5년 뒤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는 반드시 바이러스는 종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매수 평단가가 16,1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뭐 만원까지 떨어져도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2만원 이상 다시 올라갈 종목이거든요. 이 바이러스 사태만 해결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좋은 기사 내용들을 듣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포인트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배짱과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